플로리다 주 법무장관인 제임스 우트마이어가 오늘 상원위원회 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이 앤서니 파우치 박사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우트마이어가 X에 올린 글에 보면 파우치가 의회에서 솔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인 것은 정말 믿겨지지가 않는다. 내 사무실에서는 파우치 박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이미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립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의 전 소장인 파우치는 오늘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증언 도중에 수정헌법 제5조, 즉 묵비권, 그러니까 그 증언 거부를 총 111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수정헌법 5조 발동하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답변 거부. 흔히 얘기하는 묵비권. 이거를 111번이나 했다는 겁니다, 오늘. 파우치 박사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서 수정헌법 제5조를 거듭 인용했지만 많은 의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파우치에게 내린 포괄적 사면이 증언 거부권을 무효화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조시 할리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1896년에 브라운 vs 워커라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을 합니다. 이 대법원 판례에 보면 파우치가 수정헌법 제5조를 주장하면서 무효화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사면을 받았는데 대통령의 사면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러면은 더 이상 그 사람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랜드 폴 상원의원, 지금 파우치의 저격수로 널리 알려져 있는 랜드 폴 상원의원은 본인이 속한 이 위원회가 파우치 박사를 의회 모독죄로 기소하는 안건에 대해서 곧 표결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그가 수정헌법 제5조 뒤에 숨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며 사면이 발효된 경우에는 수정헌법 제5조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욕죄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거고 그 후 법무부가 이 문제를 다룰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회 모독죄는 이건 조 바이든이 사면해 준 범위를 벗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청문회가 열리기에 앞서서 폴 의원은 이번 청문회 증언이 바이든 전 대통령의 사면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미 경고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소셜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켄터키주에서 발생한 메시 대학살은 2년 후 선거에 출마할 랜드 폴 상원의원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쳤다. 최근 그의 활약이 정말 대단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메시 대학살이라는 게 뭐냐면 이 토마스 메시 하원 의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토마스 메시가 걸핏하면 반 트럼프 진영에서 목소리를 내왔던 상황이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 같은 사람은 계속 하원 의원하면 곤란하다 해가지고 대항마를 지지를 선언하죠. 다른 후보자를 지지 선언합니다. 그래서 켄터키주 예비선거에서 토마스 메시가 현직 의원인데 떨어지고 신인이 당선이 된 공화당 후보로 낙점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정치 생명이 이제 끝나게 만들었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를 그렇게 만들어버려. 근데 메시만 그런 게 아니었죠. 상당히 많은 반 트럼프 정치인들이 이번 예비선거에서 줄줄이 낙엽처럼 떨어지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에는 앞으로 올해 선거는 아니지만 앞으로 2년 뒤에 있을 선거를 치러야 되는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트럼프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내 정치 인생이 날아갈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갖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랜드 폴 그런 것 같아. 지금 트럼프 마음에 들게 막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 이제 트럼프는 그렇게 농담 반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자, 그런데 반 트럼프 성향을 드러내 왔었던 이 폴 상원의원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의정 활동을 벌였던 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폴 의원은 훨씬 예전부터 파우치 박사는 거짓 증언했다면서 둘이 서로 엄청나게 말싸움을 해댔던 사이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잘 보이겠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파우치 박사가 잘못했다라는 걸 집요하게 파헤쳐왔던 그런 인물이라서 사실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되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한 바이러스 내지는 차이나 바이러스, CCP 바이러스 막 이렇게 불러왔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중국 바이러스라고 얘기할 때마다 언론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그거 인종차별적이고 매우 불편한 것이다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아주 몰아세웠습니다. 저렇게 대통령식이나 돼가지고 채신머리 없게 저런 말을 한다고 막 뭐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이었던 게 이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인 2025년 1월 19일 임기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날 파우치 박사한테 선제적 전면 사면이라는 걸 합니다.
이 선제적 전면 사면, 이건 정말 전례가 없는 희한한 사면인 겁니다. 무슨 죄인지도 모르는데 일단 사면부터 해주고, 이 사람은 절대 잘못했다라고 잡아놓으면 안 돼라고 사면을 해주는 이상한 사면을 해줬던 겁니다. 예.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사면이 오토펜, 자동 서명기에 의해서 서명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알지 못하는 사면장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사면장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이거죠. 법무부는 오토펜 오남용에 대한 수사를 일부 진행한 결과 형사 기소로 이어질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이 주도한 연방하원감독위원회는 2025년 10월 보고서에서 바이든의 인지능력 저하를 참모들이 숨겼고, 알면서 의도적으로 숨겼고, 일부 행정명령, 사면, 정책 결정이 바이든의 직접 승인이 없이 오토펜으로 처리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서에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사람들은 모든 대통령 문서는 바이든의 승인을 거쳤다. 오토펜 사용은 이전 대통령들도 활용했던 합법적인 행정 방식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의혹의 핵심은 오토펜으로 서명했느냐가 아니고요. 대통령이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입니다. 대통령이 알고 있었으면 서명해도 되는 것인데 대통령이 모르는 상황에서 서명을 했다 그러면 큰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나왔던 감독위원회 보고서에 보면은 실제로 보고가 되지 않은 서류들에 그냥 비서실장의 지시로 오토펜이 사용이 되고 서명이 됐던 그런 흔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더 수사가 들어가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밝혀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흔적이 발견되는 선에서 멈추었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2025년 12월 2일에 트루소셜에 올려놓은 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현재 악명 높은 무단 오토펜의 명령으로 서명된 모든 문서, 선언, 행정명령, 각서, 계약은 무효다. 더 이상 효력 없다. 그러한 방식으로 서명된 사면이나 감형 등 모든 법적 문서는 완전히 종료됐다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 초에 대통령이 그런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받은 사면장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청문회에 앞서서 트루소셜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보다 훨씬 더 많았다. 워프 스피드 작전은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으며 사실 많은 이들이 이를 미국 대통령이 이룬 가장 성공적인 업적 중 하나로 꼽는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파우치의 의견을 무시했다. 그의 생각은 미친 짓이었다. 또한 나는 처음부터 이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유래했다고 말해왔다. 파우치는 이에 강력히 반대하며 항상 중국을 감싸려 했다. 나는 1980년대부터 그 자리에 있던 파우치를 물려받았지만 날이 갈수록 그에게 의존하는 정도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는 마스크 문제와 같이 너무 많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기억하겠지만 처음에 그는 마스크 반대론자였다. 그러다 갑자기 열렬한 마스크 지지자가 됐다. 어쨌든 나는 그가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봉쇄를 허용하지 않았다. 나는 연방주의적 방식을 택해 주지사들에게 결정권을 맡겼다. 공화당 주지사들은 민주당 주지사들보다 훨씬 더 잘 해냈다. 파우치는 사실상 배제됐지만 그 후 슬리피 조 바이든이 등장해 파우치를 왕으로 만들었다. 킹으로 만들어버렸다. 나는 바이든에게 전화를 걸어 파우치가 쓸모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든지 아니면 부정직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라고 말해주었다. 그 전화는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안타깝게도 실질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바이든은 파우치에게 막대한 파괴력을 부여했고 나머지는 역사가 말해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사면에 서명한 것은 알고 있지만 파우치에 대해서는 사면장에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이제 팍스뉴스하고 인터뷰하는 과정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뭐냐 하면 지금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 사면장이라는 것의 진위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코로나19가 터져서 팬데믹이 터졌을 때에 국가적으로 대응을 취했을 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은 국가 전체에 해를 끼친 인물이다라는 이 점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많은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본인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증거들이 계속 하나둘씩 나옵니다. 본인이 거짓말했다라는, 파우치 박사가 거짓말했다는 증거들이 계속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수사를 진행을 하겠다, 기소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의회 모독죄로 투표를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상원에서는 나와 있는, 정의가 과연 구현될지 함께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